새벽 3시 10분. 불이 꺼진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몸을 뒤척입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허리가 누가 눌러놓은 것 같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제 좀 무리했나? 한두 시간 더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건 통증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밤새 우리가 취하는 수면 자세가 목과 허리에 쌓이는 부담을 매일 조금씩 늘려서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폭발하듯 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뻐근함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위험 신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괜히 불안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 흔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기준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를 10년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대신 이렇게 주무세요.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딱 한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몰라서 내가 그동안 더 아팠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6층에 사는 67세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낮에는 멀쩡하셨습니다. 시장도 다녀오시고 손주 영상통화도 하시고 저녁엔 TV도 보셨죠.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정자 어르신은 잠들기 전 습관이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드는 겁니다. 처음엔 본인도 귀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 드라마 보다가도 잠이 오네. 그런데요. 소파에서 잠들 때의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엉덩이는 소파에 걸치고 허리는 비스듬히 꺾이고 목은 베개 없이 뒤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꺾입니다. 고개가 툭 떨어지는 순간 목의 근육과 인대는 나 지금 버티기 힘든데 하면서도 참고 버티게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편안히 받쳐지는 게 아니라 허리뼈가 중간에서 꺾인 채로 오랫동안 버티게 되죠. 정자 어르신은 다음날 아침 이런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목이 돌아가지 않고 왼쪽 어깨까지 당기고 허리는 일어나자마자 찢어질 듯 뻐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담 걸린 거겠지. 온찜질하면 낫겠지. 아침에 좀 움직이면 풀리겠지.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발끝 감각이 이상한 겁니다. 정자 어르신은 놀라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잠결에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지금 말이 좀 어눌해. 한쪽 힘 빠져. 정자 어르신은 그때서야 자신이 그냥 잠자세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정자 어르신은 빠르게 병원에서 평가를 받았고 큰 위기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목이랑 허리가 계속 아프면 일단 자세부터 바꾸자. 그리고 위험 신호는 절대 참지 말자.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수면 자세는 하룻밤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밤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누적이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 허리를 망치는 자세. 왜 50대 이후 더 치명적일까? 우선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목은 작은 기둥이고 머리는 무거운 공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지만 잠이 들면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러면 뼈와 인대, 관절이 자세를 대신 버텨야 합니다. 즉, 잠자는 동안의 자세는 근육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뼈와 관절이 버티는 자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흔합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디스크와 관절의 완충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의 생활 습관까지 더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스마트폰 고개 숙이기, 운전, 설거지 같은 반복 자세, 낮에 쌓인 부담을 밤에 풀어야 하는데 밤에도 잘못된 자세로 또 부담을 더하면 회복은커녕 추가 손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자는 자세는 편한 대로가 최고야. 물론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처음 누웠을 때의 편안함이 아침의 편안함과 다를 때입니다. 처음에는 편해도 2시간 뒤에는 목이 꺾이고 4시간 뒤에는 허리가 비틀리고 6시간 뒤에는 어깨가 눌려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과 허리를 10년 갉아먹는 최악의 수면 자세는 특정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렬이 무너진 채 오래 버티는 자세. 목은 목대로 꺾이고 허리는 허리대로 꺾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최악의 자세 하나. 엎드려 자기와 고개 비틀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자야 숨이 편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동시에 부담을 주기 쉬운 대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자려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즉, 목이 한쪽으로 회전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이건 낮에 잠깐 고개를 돌리는 것과 다릅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불편해도 몸이 바로 교정하지 못합니다. 목 주변 근육은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짧아진 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거나 어깨까지 당기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리는 어떨까요? 엎드려 누우면 배가 바닥에 닿고 허리는 자연히 뒤로 꺾이는 방향이 되기 쉽습니다. 즉,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는 자세가 됩니다. 평소 허리가 예민한 분,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픈 분, 허리 뒤쪽이 뻐근한 분들은 이 자세에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는 분들이 자주 하는 추가 실수가 있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은 회전된 상태에서 옆으로 꺾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목은 작은 관절이 여러 개 이어진 구조라 이런 비틀림이 반복되면 아침 뻣뻣함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는 분은 어떻게 바꾸는 게 안전할까요? 정답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다시 엎드려 자게 되면 나는 안 돼 라는 자책만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먼저 엎드려 눕고 싶어지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대개는 허리가 불편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코가 막히거나 불안해서 몸을 웅크리고 싶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자세의 욕구를 무시하기보다 욕구를 안전한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엎드리는 대신 옆으로 돌아 눕되 가슴과 배가 바닥으로 과하게 눌리지 않도록 상체를 살짝 열어둡니다. 몸을 완전히 옆으로 눕기 어렵다면 약간 앞으로 기운 반쯤 옆으로 자세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목이 꺾이지 않게 베개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어깨가 있는 쪽은 높이가 필요하고 어깨가 없는 쪽은 높이가 덜 필요하죠. 즉, 옆으로 누울수록 베개는 어깨 두께만큼 높이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넣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릎이 서로 붙으면 골반이 앞으로 말리고 허리가 비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사이 지지는 골반이 돌아가는 것을 줄여서
허리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무릎 사이 베개는 여자만 하는 거 아냐? 절대 아닙니다. 남녀 상관없이 골반 정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허리나 고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경고도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자세를 바꾸려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뚝 빠지거나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심하게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참기 어려운 통증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단순히 자세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잠자세 탓이겠지로 넘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자세 돌, 소파 의자에서 반쯤 누워 잠드는 습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 바로 이겁니다.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드는 것,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개가 떨어지는 것, 차 안에서 목이 앞으로 꺾인 채로 졸아버리는 것. 이 자세가 왜 위험하냐면요. 목은 중립 위치를 잃고 앞으로 굽거나 옆으로 꺾이거나 뒤로 젖혀진 채로 오래 고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순간 목 뒤쪽 근육이 강하게 당겨지면서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20분, 40분, 1시간이 지나면 목은 밤새 운동을 한 것처럼 피로해집니다.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부터 목이 당기고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고 결국 잠의 질도 떨어집니다. 잠의 질이 떨어지면 통증 감각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는 허리를 곧게 지지해주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는 푹 꺼지고 허리는 시자처럼 굽고 골반은 뒤로 말립니다. 이 자세는 디스크와 주변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을 때 허리가 뻐근해지는 분들에게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파에 앉지 말란 말이야? 아닙니다. 핵심은 잠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잠들어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잠이 올 것 같은 시간대에는 소파에서 완전히 눕지 마세요. 발을 올려놓는 습관이 있다면 발은 올리되 허리를 받쳐주는 작은 쿠션을 허리 뒤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목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목 뒤를 받치는 작은 베개나 목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쿠션은 오히려 목을 꺾을 수 있으니 턱이 가슴에 닿지 않게 정도의 가벼운 지지를 목표로 하세요. 이어서 가장 현실적인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소파에서 졸릴 때 침대로 이동할 신호를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한 회가 끝나면 무조건 침실로 이동한다. 광고가 나오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설계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습관의 설계가 곧 건강의 설계가 되기 쉽습니다.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라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파에서 고개가 꺾인 채로 주무시는 걸 보면 엄마, 그렇게 자지 마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종종 잔소리로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목이 꺾이면 내일 더 아플 수 있어서 그래요. 침대로 가서 편하게 누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이 움직여주세요. 혼자 일어나기 힘든 시간대에는 같이 걸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졸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다면 단순히 졸려서 그런가로 넘기지 마시고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최근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더 그렇습니다. 최악의 자세 셋, 옆으로 자면서도 허리가 망가지는 비틀림 패턴, 옆으로 자는 자세는 많은 경우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옆으로 자는데 더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옆으로 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자면서 생기는 비틀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비틀림은 이렇습니다. 어깨는 옆으로 누웠는데 골반은 약간 앞으로 돌아가 있고 윗다리는 앞쪽으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는 비틀어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한쪽만 더 뻐근하거나 엉치 쪽이 불편하거나 골반이 틀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무릎 사이 지지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넣으면 윗다리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돌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베개로 다리가 과하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면 얇은 쿠션부터 시작하세요. 또는 접은 수건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발목입니다. 무릎만 지지하고 발목이 비틀리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부터 발목까지 길게 받쳐주는 바디필로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핵심은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중립에 가깝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어서 베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잘 때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며 목이 옆으로 꺾입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체크는 이겁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끝과 턱의 선이 바닥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턱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목이 옆으로 꺾이지 않고 편하게 중립에 가까워지는 높이가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옆으로 자는 분들은 어깨가 눌리기 쉬워서 한쪽 팔이 저리거나 손이 저리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때는 팔을 몸 아래로 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팔이 몸 아래로 들어가면 혈류와 신경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팔을 가슴 앞쪽에 두고 작은 쿠션을 안고 자면 어깨가 말리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림은 흔히 자세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갑자기 시작된 심한 저림이거나 한쪽만 유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느낌, 이 동반되면 단순 수면 자세로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처음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악의 자세 넷. 똑바로 자면 무조건 좋다의 함정과 허리 과신전, 많은 분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경우 똑바로 눕는 자세가 목과 허리를 중립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허리가 예민한 분들 중에는 똑바로 누우면 허리 아래에 공간이 생기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쭉 펴지면서 허리가 더 긴장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허리 밑이 뜨는 느낌 때문에 더 불편해지고 결국 자세를 찾다가 몸을 비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바른 자세로 시작했는데 새벽에는 허리가 꼬여있는 상태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는 자세를 선택한다면 작은 보조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두는 것입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 골반과 허리의 긴장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편안한 정렬을 돕는 지지에 가깝습니다. 단, 통증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지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가 너무 높으면 턱이 가슴 쪽으로 내려가며 목 앞쪽이 눌릴 수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목 뒤쪽이 당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목이 꺾이지 않는 중립입니다. 보통은 머리만 올리는 베개보다 목 아래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형태가 더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특정해서 추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을 얇게 말아 목 뒤에 살짝 받치고
머리는 기존 베개로 받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시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웠을 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팔의 위치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어깨와 목 주변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어깨가 뻐근하고 손이 저리다면 팔 위치를 가슴 옆이나 배 위로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입니다. 자세를 조금 바꿨는데도 통증이 밤마다 점점 심해지고 쉬어도 낫지 않으며 체중 감소나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거나 다리 저림이 점점 내려가거나 걷기가 불안해진다면 단순한 수면 자세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주무세요. 50대 이후 목 허리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정답. 패턴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대신 이렇게 주무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한 가지 자세만 고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통증의 패턴도 다르고 호흡이나 위장 상태도 다르고 잠버릇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단순합니다. 목과 허리의 정렬이 무너지지 않게, 골반이 비틀리지 않게, 몸이 너무 한쪽으로 눌리지 않게, 그리고 불편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게 우선 옆으로 자는 자세를 기본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베개 높이로 목을 중립에 가깝게 유지하기, 무릎 사이 지지로 골반의 비틀림을 줄이기, 팔과 어깨가 눌리지 않게 공간을 확보하기.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덜 뻐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통증이 사라진다 같은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쁜 자세가 누적을 만들었다면 좋은 자세는 누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똑바로 눕는 자세의 보완형입니다. 허리가 뜨는 느낌이 있는 분은 무릎 아래에 얇은 지지를 둡니다. 목은 과하게 굽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합니다. 팔은 머리 위보다 몸 옆이나 배 위로 두어 어깨 긴장을 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푹 꺼지면 골반이 내려가고 허리가 비틀릴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가 눌려서 옆으로 자기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 지지가 목표입니다. 이어서 반쯤 기대어 자는 상체 약간 올림. 자세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이 자주 쓰리거나 밤에 기침이 심하거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분 중 일부는 상체를 아주 조금 올렸을 때 숨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목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등을 받쳐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 목만 꺾이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상체가 올라가더라도 목은 꺾이지 않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자세는 없습니다. 대신 회복 가능한 자세가 있습니다. 밤중에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뒤척임이 아니라 뒤척였는데도 계속 꺾이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션이나 베개를 가드레일처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자는 분은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두면 새벽에 뒤로 확 넘어가 목이 꺾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굴러 엎드려지는 습관이 있다면 배 앞쪽에 작은 쿠션을 안고 자면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통증이 내는 메시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세를 바꿨는데 통증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우리는 그 방향을 조금씩 강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고 일상 기능이 떨어지고 감각이나 힘의 변화가 동반되면 자세 조절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50플러스 수면 자세에서 가장 흔한 착각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목과 허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개는 높을수록 푹신해서 좋아.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입니다. 푹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푹신하면 머리가 과하게 파묻혀 목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허리에 좋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깨와 엉덩이가 눌려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딱딱함 자체가 아니라 몸이 한쪽으로 과하게 눌리거나 꺾이지 않는 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아프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해. 통증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위험 신호가 있는 통증은 가만히 누워 견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근육 긴장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나는 옆으로 자면 어깨가 아프니까 무조건 똑바로 자야 해. 어깨가 아프면 옆으로 자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베개 높이, 팔 위치, 매트리스 지지, 그리고 작은 쿠션으로 눌림을 줄이면 옆으로 자는 것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자세를 포기하기 전에 정렬과 지지를 먼저 조정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아침에 뻐근한 건 정상이다. 참고 살면 된다. 뻐근함이 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늘 더 심해지는 뻐근함은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신호는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미니 사례로 정리하는 밤의 함정들. 이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생활과 맞닿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하고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따뜻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죠? 그런데 샤워 후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엎드려 눕기 시작하면 목은 더 쉽게 꺾입니다. 이때는 몸이 이완된 만큼 정렬을 잡아주는 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옆으로 돌아 눕고 무릎 사이를 지지하는 작은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개가 한번 툭 떨어지고 다시 올렸다가 또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목은 경고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침대로 옮길 시간이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갑자기 쭉 당기고 다리가 저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침대 옆에서 허리를 비틀며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강하거나 다리 힘이 이상하거나 감각이 달라졌다면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넘어지지 않게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증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위험 신호에 해당한다면 바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보호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그냥 담이야 하며 참고 계시는데 표정이 평소와 다르고 땀이 나며 호흡이 불편해 보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지금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같이 가요.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증상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의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참고 넘기지 마세요. 잠을 자다가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단순한 수면 자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 중심 잡기, 어려움이 생긴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통증, 숨이 차는 느낌, 식은땀이 동반되는 경우, 이전과 다른 강도의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통증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졌고 이후 통증과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다리 안쪽 감각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면 낫겠지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응급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혼자 사는 분이라면 밤중에 증상이 시작될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이웃, 관리실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무리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저림이나 힘 빠짐이 있는지, 호흡이나 흉부 불평함이 동반되는지,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정리해도 의료진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것만 담겠습니다. 잠들기 직전 소파에서 잠들 것 같으면 침대로 이동하는 신호를 정합니다. 광고가 나오면 한 회가 끝나면 또는 알람이 울리면 이동. 의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 베개 높이를 목이 꺾이지 않는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이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턱이 과하게 들리거나 가슴 쪽으로 말리지 않는지, 편안한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옆으로 자는 분은 무릎 사이에 얇은 지지를 넣어 골반 비틀림을 줄입니다. 가능하면 팔이 몸 아래로 깔리지 않게 작은 쿠션을 안고 어깨 공간을 확보합니다. 똑바로 자는 분 중 허리 밑이 뜨는 느낌이 있으면 무릎 아래에 얇은 지지를 두어 긴장을 줄여봅니다. 불편하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자세가 무너지는 편이라면 등 뒤나 배 앞쪽에 작은 쿠션을 두어 엎드려짐이나 과한 뒤집힘을 줄입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습관의 가드레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매일 커지거나 저림, 힘, 빠짐, 균형, 문제 같은 변화가 동반되면 자세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특히 위험 신호가 의심되면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밤에 편하다고 믿었던 자세가 사실은 내 목과 허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요,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소파에서 잠이 오면 침대로 이동하기, 옆으로 자면 무릎 사이 지지로 골반 비틀림 줄이기, 베개는 높고 푹신한 게 아니라 목이 꺾이지 않는 게 정답이라는 걸 기억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나이타드로 덮지 않기. 이 영상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고 기준을 세워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건 집에서 조금 조절해 볼 수 있겠구나. 이건 미루면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순간 건강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혹시 주변의 아침마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이 영상 링크를 조용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날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의심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빠르게 119에 연락하고 병원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되 내 몸의 신호는 꼭 지켜봐 주세요.